운명의 실타래. 숨겨진 사랑과 비밀이 얽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적 만남. 늦가을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비비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오늘은 3개월째 사귀고 있는 연인 강현우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이었다. 현우 오빠는 완벽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소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평소 자신만만한 성격의 소연이었지만 유독 이번만큼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현우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소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괜찮아, 소연아. 부모님도 분명 나를 좋아하실 거야. 현우가 소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소연에게 용기를 주었다. 부모님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일어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아빠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강현우예요. 소연의 어머니 박미숙은 현우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매, 미소,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핸드백이 떨렸다. 이럴 수가.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눈앞의 청년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 왜 이렇게 그리울까?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소연이에게서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우의 정중한 인사에도 미숙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 김정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며 대신 악수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소연이가 자주 얘기했어요.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소연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다. 미숙의 시선은 여전히 현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단순히 닮은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현우는 미숙의 시선을 받으며 점점 당황스러워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실까? 혹시 자신에게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한 걸까?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소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해했다. 평소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어색하게 굴 이유가 뭘까? 어머니의 반대. 집으로 돌아온 후 미숙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현우의 모습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소연아, 그 남자는 안 돼. 소연은 차를 따르다가 손을 멈췄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안 돼. 다른 사람을 만나. 왜요? 현우 오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소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배어났다. 이런 어머니는 처음 봤다.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처받았다. 평소 개방적이고 이해심 많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반대가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딸에게 내 남자친구가 엄마의 첫사랑을 너무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불안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가 보기에 너한테 안 어울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소연은 엄마의 태도에 반발심이 생겼다. 26이 된 성인에게 연애 상대를 이유 없이 반대하다니. 엄마, 전 현우 오빠를 사랑해요.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딸의 단호한 표정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다. 부모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 시절의 자신 말이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다. 현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이성준의 모습이 겹쳐졌다.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 그날 밤 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며 그녀의 손이 떨렸다. 대학생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이성준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이성준은 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미숙은 사진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숙아, 우리 결혼하자. 22살의 이성준은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프러포즈했다. 그때의 미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성준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다. 성준 오빠, 정말요? 미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정말이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성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양가 부모의 반대는 거셌다. 성준의 집안은 미숙의 가난한 집안을 못마땅해 했다. 돈도 없는 집 딸과 무슨 결혼이냐며 격렬히 반대했다. 미숙의 부모는 성준의 오만한 집안 분위기를 싫어했다. 우리 딸을 무시하는 집안에 보낼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반대했다. 우리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미숙은 성준의 품에서 울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면. 성준도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양쪽 부모의 압박이 거세졌다. 성준의 부모는 그에게 유학을 강요했고 미숙의 부모는 그녀를 시골 친척집으로 보내려 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지막 만남에서 헤어지기로 했다. 미숙아,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성준은 자책하며 말했다. 오빠 탓이 아니야. 우리가 만날 운이 아니었던 거야. 미숙도 눈물을 흘렸지만 성준을 탓하지 않았다. 성준은 결국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2달 만에 결혼했다. 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미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갓난아기를 입양 보내는 순간의 그 아픔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자신의 품을 떠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영영 빈 것 같았다. 몇 년 후 미숙은 지금의 남편 정호를 만났다. 따뜻하고 진실한 정호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갔다. 그러면서도 첫사랑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문득 나타나 미숙을 괴롭혔다. 흔들리는 마음. 현우는 소연의 어머니가 자신을 유독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까다로운 어머니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까칠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미숙의 시선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연아, 혹시 내가 어머니께 실례한 게 있나? 현우는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어른들께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미숙의 반응이 더욱 신경 쓰였다. 아니야, 엄마가 좀 예민하신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소연은 현우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현우는 미숙의 시선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로운 듯한 아니면 무서운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미숙은 현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되었다. 현우가 웃을 때의 모습, 말할 때의 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성준과 닮아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소연이 남자친구인데. 미숙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시에 솟아나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현우가 소연과 함께 집에 왔을 때 미숙은 그가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 눈빛이 30년 전 성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것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이다. 현우는 미숙의 이상한 반응에 점점 더 당혹스러워했다. 소연이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보실까? 혹시 내가 소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버지의 의심. 정호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의 변화를 놓칠 리 없었다. 소연의 남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미숙은 불편해했고 현우가 집에 올 때면 일부러 외출하려 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소연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도 미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냥 뭔가 불안해. 미숙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불안하다니? 좋은 직장 다니고 예의 바르고 소연이도 좋아하는데. 뭐가 불안해? 정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현우는 누가 봐도 괜찮은 청년이었다.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첫사랑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현우를 볼 때마다 그 첫사랑이 떠오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정호는 아내의 모호한 대답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혹시 미숙이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밤마다 미숙이 뒤척이는 것을 보며 정호는 걱정이 커졌다. 아내가 이렇게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소연의 결심. 소연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반대에 지쳐갔다.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반대받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며칠 밤을 새며 고민한 끝에 소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엄마, 저 현우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연의 선언에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나오니 충격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세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자신을 지지해 주던 어머니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싫다는데. 미숙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태도에 상처받았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전 현우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엄마 허락 없이라도요. 그 말을 듣고 미숙은 주저앉았다. 딸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이유 없는 반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현우 오빠와의 사랑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과거의 재등장. 운명은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호가 회사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여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부장이 강현우 부모님과 아는 사이래. 그런데 현우가 입양된 아이라더라.
정호는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미숙의 반응은 달랐다. 미숙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입양?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아기 때 입양된 것 같은데.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것 같던데. 정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현우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니 비슷했다. 29년 전.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미숙은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정말 설마. 정호는 아내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다. 여보, 괜찮아? 왜 그래? 괜찮아.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미숙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다. 의혹의 시작. 미숙은 혼자서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성준과 헤어진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던 기억. 그리고 입양 보낸 아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현우의 나이. 28살. 입양된 시기. 신생아 때. 그리고 그 얼굴. 미숙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정말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딸 소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빠를 사랑하게 된 것인가? 소연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현우를 보는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혹시 현우 오빠 아는 사람이에요? 소연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뭔 소리야? 미숙은 당황하며 부인했다. 그냥 엄마가 현우 오빠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마치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소연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미숙은 딸의 눈치가 빨라서 더욱 당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처음 보는 사람이야. 하지만 소연은 확신했다. 분명 어머니와 현우 사이에는 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서. 현우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친부모에 대한 호기심은 항상 있었다. 특히 소연의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때문에 그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소연아, 나 친부모 찾아보려고 해.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갑자기? 소연은 놀랐다. 그냥 어머니가 나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가족과 무슨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소연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의 반응이 단순한 반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같이 찾아보자. 나도 엄마 행동이 이상해. 소연이 제안했다. 현우는 입양기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29년 전의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친부모가 먼저 찾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해요. 상담원의 답변이었다. 현우는 좌절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태어난 병원을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충격적인 발견. 현우는 끈질긴 노력 끝에 입양기관에서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동정심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힌트를 준 것이다. 생모의 이름 박미숙. 출생병원 서울병원. 생부 정보 미상. 박미숙. 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소연의 어머니 이름이 박미숙이었다. 그리고 나이도 비슷했다. 한편 소연은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방에서 대학 앨범을 뒤지다가 이성준과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소연이 사진을 들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미숙은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뺏어버렸다. 옛날 대학 동기야, 별거 아니야. 현우 오빠랑 많이 닮았는데요. 소연의 말에 미숙의 손이 떨렸다. 닮았다고? 그럴 리 없어. 미숙은 부인했지만 내심 공포에 떨고 있었다. 딸이 알아차릴까봐,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소연은 어머니의 과도한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다. 분명 뭔가 있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동요할 이유가 뭐지? 그날 밤 소연은 현우에게 전화했다. 현우 오빠, 나도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엄마 앨범에서 오빠랑 닮은 사람 사진을 봤어. 현우도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연아, 나도 충격적인 걸 알았어. 내 생모 이름이 박미숙이야. 그리고 나이도. 전화 양쪽이 침묵에 빠졌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실의 충돌. 현우는 마침내 자신의 생모가 박미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병원 기록, 나이 그리고 여러 정황이 모두 일치했다. 무엇보다 소연 어머니가 자신을 보는 그 복잡한 눈빛이 설명되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현우는 소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는 당신의 오빠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소연아, 나 어머니의 아들일 수도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조사한 결과 내 생모가 너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럼 오빠가 정말 제 오빠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소연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친오빠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확실한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해. 그리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가 나를 보시는 눈빛도 이제야 이해가 돼. 소연은 어머니가 현우를 보며 보였던 복잡한 감정들을 떠올렸다. 미움도 아니고 단순한 반대도 아닌 뭔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오빠. 아니, 현우 씨. 소연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현우도 괴로웠다.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었잖아.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인지 금지된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가족의 붕괴. 결국 미숙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었다. 현우와 소연이 진실을 알아차린 것을 깨달은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다. 맞아. 현우는 내가 29년 전에 낳아서 입양 보낸 아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울렸다. 정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다고.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해?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소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고백으로 자신의 의혹이 확신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 제가 오빠를 사랑한 거예요? 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럼 나는 정말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소연은. 정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었다.
27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야? 미숙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이성준. 내 대학 동기였어. 현우의 아버지는 이성준이야.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과거일 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미숙은 절실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호의 상처는 깊었다. 27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다. 어떻게 믿어? 현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 아니야? 소연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현우 오빠를 사랑하지만 않았다면. 소연이 자책하며 울었다.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몰랐던 일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의 고통. 현우는 진실을 알고 가장 큰 혼란에 빠졌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소연이 이복 여동생이었고 자신을 낳아주고 버린 어머니가 바로 소연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며칠 동안 현우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양부모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우야,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양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는 마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양어머니도 현우를 위로했다. 그러나 현우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생모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 소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현우는 용기를 내어 미숙을 찾아갔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현우의 첫 질문이었다. 미숙은 현우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버린 게 아니야. 어린 나이에 혼자서 키울 수가 없었어. 너를 더 좋은 가정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왜 함께 키우지 않으셨어요? 미숙은 깊이 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이성준이야. 우리는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어. 그리고 나는 임신했다는 것을 그가 떠난 후에 알았지.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출생이 이렇게 비극적이었다니. 그분은, 아버지는 저를 아시나요? 모를 거야. 나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거든. 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현우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미숙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묻기 어려웠다. 소연이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숙도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저와 소연이는 이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죠?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녀도 몰랐다. 이성준의 등장. 운명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현우의 소식을 우연히 들은 이성준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DNA 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는 확실했다. 현우는 이성준의 아들이었다. 미숙아, 우리 아이였구나. 29년 만에 만난 이성준은 눈물을 흘렸다. 미숙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성준 오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이를 원했다는 걸 알잖아. 이성준은 원망스럽다는 듯 말했다. 오빠는 이미 결혼했잖아. 나는 오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의 재회는 달콤하면서도 쓰라렸다. 29년의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현우는 생부를 만나며 또 다른 감정의 혼란을 겪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나세요? 나도 몰랐다.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이성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이성준은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다. 그때의 상황으로는. 현우는 실망했다. 생부조차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서러웠다. 하지만 이성준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현재 자신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다. 현우야, 아빠가 늦게나마 책임지고 싶다. 하지만 이성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가정이 있으시니까 어렵다는 거죠?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25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까요. 현우의 차가운 반응에 이성준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선택의 기로. 정호는 아내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27년간 숨겨진 비밀과 첫사랑의 재등장은 그에게 큰 상처였다. 더군다나 아내가 현우를 볼 때마다 보이는 모성애와 이성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목격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미숙이, 너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정호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야, 당신을 사랑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미숙은 절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성준을 다시 만나면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밤마다 뒤척이는 거야? 왜 현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현우에 대한 모성애와 이성준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호는 결국 집을 나갔다. 시간이 필요해. 혼자 생각할 시간이. 미숙은 남편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29년 전의 비밀이 현재의 행복까지 앗아가고 있었다. 소연과 현우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혈연 관계라는 것을 알고도 연인으로 남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사랑을 하루아침에 지우기는 쉽지 않았다. 오빠. 아니, 현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가족으로 살아야지. 이상하겠지만, 가족으로. 현우도 목이 메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를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고.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에게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마지막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나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묻기로 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상할 거야. 가족 모임에서, 명절에. 소연도 그 점이 가장 걱정이었다. 어떻게 오빠로서 현우를 대해야 할지 막막했다. 새로운 시작과 내적 갈등. 1년 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친부모를 찾았지만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에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다. 그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씩 소연과 마주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이 감정은 형제애인가 아니면 아직 남은 사랑인가? 현우는 자주 자문했다. 소연을 여동생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소연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를 오빠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예전의 감정이 올라오곤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현우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해졌다. 소연아, 내 오빠 소개시켜줘. 너무 멋있던데?
친구의 농담 섞인 말에 소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오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상해. 소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호는 아내를 용서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이성준의 존재와 현우라는 증거가 있는 한 완전히 잊기는 어려웠다. 여보, 현우가 오늘 왔다 갔어.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정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그냥 안부 인사 정도.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다. 현우를 미워할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아내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미숙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현우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29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현우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숙은 서툴게 물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현우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미숙은 아들의 냉담함이 이해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29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성준은 현우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 나가려 했다. 뒤늦게 알게 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혔다. 현우야, 아빠와 함께 저녁 먹을까? 이성준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바쁘지 않으시면. 현우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했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준의 현재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여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이성준의 아내는 걱정스러워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다만 내 아들이니까. 혈연 관계는 맞지만 29년 동안 남이었잖아요. 이성준은 아내와 현우 사이에서 갈등했다. 둘 다 소중했지만 둘 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시간의 치유와 새로운 도전. 2년이 지나고 조금씩 상황이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 여직원 윤서영을 만났다. 서영은 현우의 진솔한 모습에 끌렸고 현우도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우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영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현우는 당황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현우는 여전히 소연에 대한 감정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소연도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박준호가 소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준호는 소연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접근했다. 소연 씨, 다음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맛있는 곳 알고 있는데. 준호의 제안을 받고 소연은 고민에 빠졌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현우 오빠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사랑을 망설이고 있었다.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숙은 현우와 소연의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미숙은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도 강하니까. 정호는 위로했지만 그도 확신하지 못했다. 복잡한 삼각관계와 질투. 현우가 서영과 가까워지는 것을 본 소연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였다. 오빠의 연애에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오빠가 행복하면 좋은 건데. 소연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와의 데이트에서도 소연은 집중하지 못했다. 자꾸 현우와 서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연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 죄송해요.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연은 준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현우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소연이 준호와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현우 오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현우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연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현우와 소연이 단둘이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 미숙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백화점에서 마주친 것이다. 오빠. 소연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소연아. 어머니 선물 사러 왔구나. 현우도 마찬가지로 어색해했다. 네. 오빠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선물을 고르게 되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는 사람끼리의 편안함은 있었다. 이 목걸이 어때?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현우가 제안했다. 좋아요. 오빠 취향이 좋네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예전의 감정이 다시 흘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느꼈다. 소연아. 현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연이 먼저 말을 끊었다. 오빠 서영 씨와 잘 되어가고 있죠? 현우는 잠시 당황했다.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현우는 소연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다. 너도 준호 씨와 잘 지내고? 네. 소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주고받았다.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애정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금지된 감정의 폭발. 며칠 후 소연은 준호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 소연아, 나와 사귀어 줄래? 준호가 정식으로 고백했다. 소연은 대답을 망설였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현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준호 씨,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라. 혹시 다른 사람이 있어? 준호가 직관적으로 물었다.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우는 이제 오빠인데. 한편 현우도 서영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현우 씨,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나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즐거워요. 서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밀어내려고 하세요?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현우는 서영의 진심을 알았기에 더욱 미안했다. 제가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요. 혹시 전 여자친구 때문인가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현우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소연에게 전화했다. 소연아, 나와 잠깐 만날 수 있어? 지금요? 너무 늦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현우가 먼저 고백했다. 소연은 깜짝 놀랐다. 오빠, 남매라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더 괴로워.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고 있으니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빠를 오빠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서영 씨와 있는 오빠를 보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상하죠? 오빠가 행복하면 좋은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금지된 감정을 확인했다. 혈연 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소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현우도 절망적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다. 금지된 것이기에 더욱 간절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현우가 멈췄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왜요? 사랑하는데 왜 안 돼요? 우리는 남매야. 이건 옳지 않아. 소연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가족의 균열과 비밀의 무게. 현우와 소연의 만남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정호였다. 그는 늦은 시간에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카페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 둘이 저 시간에 만나다니. 설마. 정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미숙에게 물었다. 현우와 소연이 만나는 거 알고 있어? 만난다니? 가끔 마주치긴 하겠지만 오늘 밤늦게 둘이서 카페에 있는 걸 봤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설마 그럴 리는. 둘 다 상황을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더군다나 둘이 서로 사랑했었는데.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현우와 소연이 금지된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다음 날 미숙은 소연을 불렀다. 소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현우와 만나고 있니? 소연은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예요. 그뿐이야? 정말? 미숙의 예리한 눈빛에 소연은 거짓말할 수 없었다. 엄마, 저희가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소연아, 솔직히 말해. 너희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오빠인 줄 알고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미숙은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소연아,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데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이성준에 대한 감정이 29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사회의 시선과 도덕적 딜레마. 소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우연히 현우와 소연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소연이 술에 취해 실수로 말해버린 것이다. 잠깐 뭐라고? 내 오빠가 원래 남자친구였다고. 친구 민지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야. 취한 소리야. 소연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해봐. 결국 소연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지금도 그 오빠를 사랑한다는 거야? 미안해. 이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소연아, 이건 정말. 며칠 후 소연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민지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한 것 같았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저 여자 친오빠랑. 세상에 그런 일이. 소연은 외출하기도 두려워졌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했다. 현우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회사에서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다. 강대리 소문 들었는데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소문요? 여동생이랑 그런 관계라던데.
현우는 분노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 그냥. 소문이. 현우는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상사가 말렸다. 현우야, 소문에 휘둘리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현우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극단적 선택의 유혹. 현우와 소연은 각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멀리 떠나는 것을 고려했다. 소연아, 나 이민 갈까 생각 중이야. 현우가 말했다. 이민이요? 갑자기 왜요? 여기서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우리 감정도 정리가 안 되고. 소연은 현우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졌다.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럼 같이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소연은 잠시 그 제안에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보니 불가능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혈연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도 알고 있었다.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소연은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하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현우가 행복해질까? 두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구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금지된 감정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의 도움과 새로운 관점. 미숙은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가족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다. 이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네요. 상담사도 당황스러워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일단 아이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미숙은 현우와 소연을 설득해서 상담을 받게 했다. 처음에는 둘 다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현우 씨, 소연 씨, 두 분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라는 건가요? 소연이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라니요? 가족의 형제에.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일단 둘이서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피하세요. 가족 모임이 아닌 이상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각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강제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새로운 관계라면 연애 말고도 취미 활동, 친구 관계,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현재 두 분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시야가 좁아진 상태거든요. 치유의 과정과 작은 변화들. 상담을 받기 시작한 후 현우와 소연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들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 현우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현우 씨,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인 이혜진이 말했다. 감사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우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혜진은 현우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접근했다. 현우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소연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소연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현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리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상담사의 권고에 따라 직접적인 만남을 피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가능한 한 대화를 줄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지고 어색한 인사만 오갔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꼈다. 왜 저렇게 어색하게 지내는 거야? 정호가 미숙에게 물었다. 상담사가 거리를 두라고 했대. 감정 정리를 위해서. 그래도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미숙도 아이들의 어색한 모습을 보기가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6개월이 지난 후 현우는 혜진과 점점 가까워졌다. 혜진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현우에게 위로가 되었다. 현우 씨, 가끔 너무 슬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과거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현우는 혜진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물론 소연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연도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회복지사 김민수와 가까워졌다. 민수는 소연의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다. 소연 씨,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그냥 아이들이 예뻐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특별한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소연은 민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했다. 아직 과거의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와의 마주침.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우와 소연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미숙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정호는 출장 중이어서 돌아올 수 없었다. 결국 현우와 소연이 함께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의사 말로는 큰 문제는 없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해. 현우도 안심시키려 했다. 병원에서 이틀 밤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는? 저도 비슷해요. 쉽지는 않지만 혜진 씨라는 분과 잘 지낸다던데? 소연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소연아. 네. 우리 정말 괜찮아질까?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다들 말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혜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아직도. 오빠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직 남아있는 감정을 확인했다. 3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지 않았다. 상담을 통해 배운 것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성장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오빠, 우리 힘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성숙한 결정. 미숙이 퇴원한 후 현우와 소연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둘 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현우는 혜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혜진 씨, 제게는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입양된 아이였다는 것, 생모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말했다. 다만 소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혜진은 현우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지금도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혜진 씨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현우 씨, 완벽하게 정리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현우 씨가 저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현우는 혜진의 성숙함에 감동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소연도 민수에게 비슷한 고백을 했다. 민수 씨, 저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괜찮아요. 소연 씨의 과거가 지금의 소연 씨를 만든 거잖아요. 소연은 현우만큼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했다. 민수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 씨,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의 치유와 새로운 균형. 4년이 지나고 가족들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미숙과 정호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다.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정호가 미숙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보, 그때는 서로 마음만 앞서서 서로를 오해했던 것 같아. 이제야 조금 알겠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미숙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이제라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소연과 현우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 현우는 혜진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과거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소연 역시 민수와 함께하며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갔다. 가족이 함께 모인 저녁 식탁. 화기애애한 웃음이 오가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갈등은 점차 녹아내렸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모습 속에서 미숙과 정호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정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과거는 잊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앞으로 나가자.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가족 안에서 치유되고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았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이제야 진짜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렇게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가족들은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이었다. 미숙은 일기에 썼다.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져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 말이다. 오늘도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서로의 마음속 눈물 닦아주네. 사랑과 갈등 속에 지친 우리지만 이제는 웃으며 다시 시작해.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의 온기,
아쉬움도 있었고 눈물도 흘렀지만 이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노래해. 모든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했네. 이제는 웃음만이 우리 곁에 남아. 같이 찾은 우리 가족의 온기,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길, 지난 아픔 모두 뒤로 하고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네.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내려도 우린 함께라면 괜찮아. 서로의 마음에 기대어 오늘고 행복은 도래 노래해.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의 온기, 서로